챗GPT 그리고 AI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터득골을 찾은 스마트워크 디렉터 최두옥 씨로부터 저희 같은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워봅니다. 여기 이 GPT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챗GPT를 특별히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으로 따지면 저한테 비서가 있어요. 얘는 모든 걸 다 검색을 잘해요. 하지만 예를 들면 특히나 뭐 한국의 법률에 대해서 아니면 상법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저희가 비서를 둘 수 있잖아요. 전문가를. 그럴 때 이 챗GPT 하나를 그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상법을 다 입력을 시키는 거죠. 사실 얘는 지금 현재 책 한 권까지는 얘가 다 그냥 거의 시차 없이 바로 그냥 입력이 돼요. 걔를 넣어놓고 대표님이 자 우리나라 상법에 근거했을 때 이런 곳에서 이런 걸 팔아도 돼? 이런 걸 물어보면 걔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한테 답을 해요. 전문 변호사 하는 거지 뭐.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당연히 실제 변호사님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첫 번째는 이제 가능성, 첫 번째는 일단 시간이 거의 안 들고요. 학습 시간도 적게 들고, 돈 안 두 번째는 돈이 하나도 안 들고요. 이게 되게 크고, 세 번째는 아직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확이라는 건 얘가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사실은 되게 법을 잘하시는 분이 적용을 잘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그 책을 되게 여러 번 읽었고 그런 걸 적용한 판례를 여러 번 자료를 본 거잖아요. 똑같이 얘한테만 학습을 시키시면 돼요. 근데 그 학습의 기간이 사람이 책 한 권 읽는데 적어도 4-5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챗GPT는 거의 안 걸리죠.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우리가 이세돌을 얘기해보시면 이세돌을 당연히 이기죠. 알파고가. 왜냐면 이세돌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뭐라 그래? 기보라 그러나? 기보. 그거를 얘는 엄청나게 빠르게 학습을 다 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속도는 아니거든요. 똑같이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URL만 알면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아마 마켓이 열릴 거예요. 11월 말에 저는 오픈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겠네. 이야. 여기까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네. 이거 우리 열심히 배웁시다. 처음부터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차근히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시니어들은 이런 어떤 그 기계에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챗GPT.com을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유료를 구독을 하고요. 거기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앱을 받아서 로그인을 하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설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플러스를 받았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눌러보면 4점 챗GPT4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유료 사용자인 거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헤드폰 표시 있잖아요. 이게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 기능이 있으면 이제 유료인 거고 뭐 그 외에도 다른 게 있지만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뭐 그냥 오른쪽에 보시면 저는 이제 쓰던 거라서 여기 새로 글 쓸 때 연필 표시 있잖아요. 입력했습니다. 앉으세요. 네. 이쪽으로 주세요. 아니, 네, 요거 좀 배우려고. 그거를 알면은 이 영상 만들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질문 정도. 질문 정도? 네, 예. 나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질문 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밖에 못. 알아야지 또 하게 되는 거 있어. 아직은 오케이. 대표님 뭐 좀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 생각해 놓고 계세요? 저는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 선생님은 IT 쪽 업무. 이게 그렇진 않은데 스마트워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반으로 그러니까 그렇네요. 시간 상관없이 일을 하려면 그렇네요. IT 기술을 빌리지 않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프로그램까지는 짜진 않는데요. 네. 그렇지만 당연히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써야 되고 일적으로 그 다음에 요즘에는 완전히 한번 강사 한국에도 계셔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많이 있지. 스마트워크 기본 다 그 기본도 모를걸요 아마? 뭐 이게 과목이 아니라 기본 이건 없지만 그래도 뭐가 지금 고민이신가를 이제 좀 고민을 들어보면 들어가지고 그걸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방법은 고민할 수 제시할 있죠. 수.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셔요. 수업이 됐어. 오리엔테이션.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나 이제 새로 물어볼 거야. 챗GPT야. 자,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4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질문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추천드리는 게 물론
밖에서는 타이핑을 하지만 혼자서 집에서 쓸 때는 말로. 음성으로 많이 해요. 음성으로. 근데 이게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핸드폰 자체에 이렇게 음성 인식이 있어요. 오늘 날씨를 물어보는 건 너무 기본이지만 제가 그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얘가 이제 입력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음성 인식이에요. 이 폰 자체에. 그래서 얘는 약간 뭐 마침표도 잘 모르고 오타도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진 않고요. 챗GPT 내부의 음성 인식을 통해서 텍스트를 받아 쓰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헤드폰 옆에. 아이고 죄송해요. 헤드폰 옆에 요거를 누르면 제 말을 얘가 음성으로 듣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약에 받아 적는 것처럼 적어줘요. 보시면 오늘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터득골에 관한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북카페, 산속에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할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막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점도 잘 찍히고 제가 중간에 막 오타난 거 얘가 알아서 좀 고쳐요. 맥락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한테 말하듯이 해도 알아듣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오케이. 그러면 정확도가 제 생각에는 요 폰의 음성 인식, 기계적인 음성 인식이 뭐 만약에 한 50이라면 저는 얘는 한 거의 안 고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 이제 아이고 이건 지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개발 중이고 이용자도 너무 많아서 중간에 막 에러 오고 뭐 서버 접속 안 됐다 이런 게 나와요 자주. 다시 그냥 물어보면 돼요. 네. 어쨌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해주는데 사실 이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서 답변이 아주 의미 있진 않을 건데 뭐 여튼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요거였어요. 음성을 이 AI 통해서 이 자체적으로 있는 AI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뭐 따옴표라든지 아니면 쉼표 같은 것도 잘 해준다는 거. 네, 요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컨버팅도 텍스트를 하는데 보시면 거의 우리가 그냥 하는 말 그대로 잘 써줘요. 저는 어쩔 때 여기다가 그냥 음성하고 복사해서 그냥 카톡 보내기도 해요. 얘가 훨씬 더 정확해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사용법에 있어서 새로 나온 거, 그러니까 유료 사용자에게 쓰는 건 요 헤드폰 표시인데요. 이거는 글로 하지 않고 말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 좀 어두우시거나 아니면 그냥 말버처럼 쓰시는 건데 예를 들면 너 혹시 영어랑 한국어 둘 다 할 줄 알아? 안 해도 돼요. 네, 저는 영어와 한국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요, 전혀 느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Okay, can you speak English or French? Because I can speak both languages. Absolutely, I can communicate in both English and French. Please feel free to ask your question in either language. What can I assist you with today? 나 지금 프랑스 친구랑 있는데 이 친구한테 오늘 저녁에 좀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 근데 너무 이 친구가 시간이 많은 사람처럼 좀 무례하게 들리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걸 프랑스어로 어떻게 물어봐야 돼? 프랑스어로 친구에게 저녁에 시간이 있는지 묻는 방법은 매우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Excuse-moi, tu serais libre ce soir pour passer un moment ensemble? 이 문장은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낼 여유가 있을까? 라는 뜻으로 친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예의 바르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고마워. 천만에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프랑스 친구와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아 맞아. 나 프랑스 친구랑 같이 지금 한국에 그 원주에 있는 레스토랑 가려고 하는데 프랑스인들이 매운 걸 잘 못 먹잖아. 프랑스 음식하고 비슷한 한국 음식 뭐 추천해 줄래? 프랑스 음식과 비슷한 한국 음식을 찾는다면 매운맛이 적은 음식들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갈비찜은 부드러운 소갈비에 달콤한 소스를 넣어 조리한 요리로 프랑스의 보프 부르기뇽과 비슷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또는 전이라는 부침개 종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다양한 재료를 밀가루 반죽에 넣어 부침개처럼 미치겠다 아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요리들은 프랑스 음식과 비슷한 부드러운 맛을 가지면서도 한국적인 특색을 잘 살리고 있어요. Merci beaucoup. De rien.
Si vous avez d'autres questions, n'hésitez pas à demander. Bon appétit et profitez bien de votre repas avec votre ami français. Au revoir. Au revoir. Passez une excellente journée. 그림 한번 해봐. 그림. 네, 네. 일단 여기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아, 오케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선 언어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해도 된다는 거. 오케이. 대신에 받을 때 내가 한국말만 잘하면 한국말로 계속 다시 말해줘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 사실 저희가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막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한테 물어볼 법한 그런 방식으로 물어봐도 돼요. 뭐 보통은 이제 검색을 하시면 검색에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뭘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뭐 재검색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저도 아까처럼 프랑스인인데 한국 음식점 중에서 비슷한 걸 찾아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사람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뉘앙스를 다 느낀다는 게 진짜. 네, 왜냐하면 이 챗GPT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한 모든 언어들, 그러니까 쓴 거, 말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들어본 경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하면 딱 알아듣는 게 일반 한 개인의 지식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너무 거예요. 놀랍네요. 네네. 그러니까 야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한 사람의 어떤 제약, 그 지적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요즘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일도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다르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시켜야지 얘가 잘하는지.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림 그리기인데요. 그림 그리기는 여기서 뭐 바로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저는 조금 더 그림 그리기에 특화되어 있는 뭐 약간 어떤 메뉴라 그래야 될까? 이걸 눌러요. 있어요, 유료에는. 그래서 얘를 누르겠습니다. 얘 이름이 그냥 달리예요, 달리. 저는 뭘 그리고 싶은지 이전에 얘한테 좀 어떤 스타일을 얘가 그릴 수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 나 지금 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하는데 북카페 같은 걸 그릴 거거든. 근데 너는 어떤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네가 그릴 수 있는 그림 스타일을 좀 다 말해줄래? 그랬더니 답을 좀 보면은 네, 저는 다양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사진처럼 정교한 사실주의적, 밝고 흐릿한 인상주의적, 추상적인 것도 그릴 수 있고 판타지스럽게도 그릴 수 있고요. 만화 스타일, 사실 저는 이제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외곽선을 굵게 그려줘 하면 또 그렇게도 그리고 색깔을 뭐 모노톤으로 해줘 그렇게도 그리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제가 한번 대략 어떻게 그리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여기 터득골 한번 그려볼까요? 잘 그릴지 모르겠지만 알았어. 그러면 나는 이번에 약간 좀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원해.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건 작은 북카페야. 그 산속에 조용한 산 중턱에 있는 한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작은 북카페면 좋겠어. 나무로 지어졌으면 좋겠고 그 저녁에 어떤 고즈넉하면서 좀 정다운 그런 풍경이 빛으로 잘 새어 나왔으면 좋겠어. 이걸 사실주의적으로 그려주고 나는 이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싶으니까 세로형으로 좀 그려줘. 그럼 이제 얘가 이 내용을 듣고 그림을 그립니다. Creating Images.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를 그려줄 거예요. 2개를 그려주고 거기서 마음에 들면 이제 뭐 그거에서 좀 더 뭘 바꿔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을 그려주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AI. 걔를 쓰면 훨씬 더 정교하게 뭐 팔만 바꾼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제가 세로형으로 그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되게 아까 말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나무로 지어졌고 안에서 빛이 좀 새어나왔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느낌으로 그려준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리는구나. 네. 사실 이 정도는 엄청 쉽게 한 거고요. 네네. 자, 이번에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번에는 여기에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빠와 엄마 한 부부를 그려줘. 근데 그 두 사람은 아시아인이었으면 좋겠어. 부탁해. 딱
여기에다 넣진 않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전문적인 AI 그 그림 프로그램이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위의 내용하고 요 추가로 한 거를 다 종합해서 다른 느낌으로 좀 그려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히려 해보면 처음에 잘 한 번에 명령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긴 해요. 나중에 가면 얘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계속 수정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상한 거 그려거든요. 다 섞여가지고 여기 보시면 좀 이제 다른 느낌으로 오, 사람 있다. 이번에 안에서 봤네요. 근데 제가 얘한테 말을 할 때 뭐 그 퍼스펙티브를 안에서 해줘 밖에서 해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아시아인으로 그렸네요. 근데 얼굴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크게 그리면 좀 얼굴이 자세한데 작으면 이건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마워.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그려보자. 지금 어떤 분이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가지고 카메라 촬영을 하고 계신데 그 촬영하는 손 있잖아. 그 손을 아주 크게 굉장히 극사실주의적으로 그려줘. 그래서 저는 이 손을 좀 한번 그려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만들어낸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의 명령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세상에. 그리고 현재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오픈 AI라는 이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법적 비용을 다 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왔어. 네, 여기 왔습니다. 이야. 좀 다르긴 하죠. 삼성폰인데 이게 문자를 얘가 쓸 줄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스펠링이 틀릴 때도 많이 있어요. 오케이. 약간 비스무리하지만 뭔가 나는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이거는 뭐 재미로 하는 건데 이번에는 내가 지금 와 있는 북카페 로고를 하나 만들고 싶거든. 전체적으로 좀 동그란 그리고 나무의 어떤 모양이 들어간 그런 로고를 하나 만들어줘. 로고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근데 뭐 정확하게 한 번에 잘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이제 구상하는 데는 좋고요. 사실 저보다도 훨씬 더 좋게 뭐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뭐가 들어가게 해줘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면 좀 더 잘 그려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그런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좀 나무 모양이 들어가게 그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나무 모양의 북카페. 근데 북 스펠링 틀렸죠?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건 이제 저희가 뭐 수정해도 되고요. 선생님 북카페 로고 제가 지금 만들어줬어요. 오늘 그러자마자 요 고민을 하다가 진짜. 선택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밑에 영어로 하는 게 좋은지 한글로 이걸 여기 하는 일의 영역을 표시하는 게 좋은지 디자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얘가 문자를 그리진 않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좋은지 여기 디자인적으로. 네. 이게 뭐예요, 근데? 어떤 간판인가요? 여기 쇠로 된 그 철로 만든 스탠딩 베이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크릴로 이렇게 입체로 튀어나오게 터득고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간판. 이게 간판이라고 이 그러나요? 이제 스탠드 간판. 입간판. 제가 이 간판. 스탠드 간판이죠. 사진을 찍고 철로 된, 네. 쇠로 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라고 해볼게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건 대표님이 더 정확하게. 고마워. 이번에는 우리 북카페 앞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입간판을 하나 만들고 싶거든? 근데 이 글자 밑에다가 한글을 써야 할지 아니면 영어를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돼. 어떤 디자인이 좋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좀 말해주고 혹은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도 제안해주면 좋겠어. 이거는 사진을 인식을 얘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얘가 한번 그림을 아마 좀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한글 영어를 조합해서 모든 방문객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얘가 아마 제가 이 밑에다 뭐를 쓰라고 한 건데 그 말은 못 알아듣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그려주시면 얘가 답을 많이 잘 해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어디를 갔는데 뭔가가 있어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네, 찍었죠. 찍어서 보내고 방금 테이블에 누가 이걸 놓고 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뭐 당연히 알지만 예를 들면 외국에서 모르는 게 있었다고 했을 때
사진에는 안경과 안경 케이스가 보입니다. 케이스는 검은색 바탕에 검정과 갈색이 교차되는 체크무늬 패턴이고요. 안경은 검은색 테를 가지고 있네요. 누군가 자리를 떠날 때 이걸 놓고 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남편이 그 어머니랑 같이 이제 토요일 날 그 유럽에 장이 많잖아요. 장에서 뭐 양파 3개, 뭐 바나나 몇 개, 뭐 딸기 자두 몇 개 이렇게 엄청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얼마 정도 하냐고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물가를 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얘한테 보내줬었거든요. 제가 그 사진이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한국에서의 보통 가격을 좀 알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거기에 지금 여기에는 당근 2개, 뭐 토마토 5개, 감자 3개 이거를 분석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얘는 지금 2023년 4월까지로 이제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격에 그때 그 시세를 검색을 해서 얼마 정도 한국에서 사면 약 5만 원, 뭐 5만 4천 얼마 정도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수 있어요. 뭐 장 보시다가 뭐 모르는 물건 찍어서 이게 뭐야. 저는 꽃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 동네 돌아다니다가 무슨 꽃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 산책하다가 이런 꽃을 봤는데 이 꽃의 이름이 뭐야? 그리고 이 꽃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 그리고 이 꽃에 꽃말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 꽃을 아마 이름을 말해주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메리골드라고 하는 꽃이래요. 그래서 주로 맞나요? 저는 몰랐었어요. 네, 거기에 꽃말들도 있고 슬픔, 미안, 애도 이런 거 있고. 네, 그래서 이 일주일이 좀 긴 시간이라고 느껴질 만큼 저희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난 계속 배울 거예요. 이거. 왜냐면 실제 저희가 검색하잖아요. 일단 챗GPT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그러니까 챗GPT 소식이라든지 뭐 어떤 발전된 소식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할 때 한 달 이전에 나왔던 것들이 일단 다 걸려요. 왜냐면 이미 발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네, 그러니까 뭐 한 3달 전에 나왔던 챗GPT 관련된 영상은 이미 그게 해결됐거나 훨씬 더 좋은 게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안 만들기도 해요. 오케이. 어차피 한 일주일만 지나도 인생 무상이 거의 뭐 오케이, 그런 오케이. 것 같네요. 오케이. 진짜. 오케이. 거의 부처님 말씀으로 점점. 이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영상 편집 때로는 뭐 PPT 이런 걸 만드는데 적극 좀 활용하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는 모든 힘들고 복잡하고 단순한 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챗GPT한테 전부 다 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은 뭘 하느냐, 그냥 이렇게 놀면서 창의적인 그런 일들, 그리고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권대육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